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회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내용의 반전 없이 키워딩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물론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중간에 내용의 반전처럼 보이는 애가 하나는 있죠.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 어휘까지만 확인하고 20번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Competitive success though. though가 문장 끝나고 나오면 또는 중간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또 수업 시작 부분이라 아직 이제 좀처럼 수업에 아직 감을 못 잡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네.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앞에 절이 끝나고 정확히 얘기하면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 새로운 별개의 문장 사이에 나오는 걸 우리가 연결사, 또 다른 말로 수업에 쓰는 용어로 이제 스테이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과 절 사이에 논리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 가까운 논리적인 관계가 존재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수능을 푸는 수험생이라면 논리관계는 몇 가지로 정의한다? 8가지로 정의한다고 했죠? 네. 이제 너무나 입 아프게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8가지 중에 뭐 하나의 이름이라도 또는 그 이름이 갖는 실제 의미, 앞문장과 뒷문장의 전형적인 패턴을 아직도 암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수업을 멈추고 그거부터 외우고 오세요. 자, 그래서 도우가 얘가 역접의 연결사가 맞잖아. 다들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반대 연결사죠. 반대 연결사죠. 또는 대조의 연결사로도 쓰입니다. 자, 중간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에도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경쟁적인 성공은 이다보다 by definition, 정의로가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경쟁적 성공은 뭐다? confined, 한정된다. 우리가 fine 어미로 끝나는 동사들은 가두다, 정의하다, 한정하다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죠. To only those on the winning side. 승리하는 편에 있는, 즉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다 갖는다. Winner takes all.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읽어보면 다들 알다시피 키워딩 그대로, 즉 협동이라는 키워드와 성공이라는 키워딩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아주 무난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어휘만 확인하고 갈게요. 콜라보레이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 때문에 체크하고자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solitary. 품사까지 맞추면 solidarity죠. solidarity. 견고함, 담단함 또는 협동성. 반이와 함께 외워. solitary. 혼자 하는 언론의 개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ow, 오랜만에 보는 동사죠. 뿌리다. 씨를 뿌리다 할 때 그 뿌리다입니다. 그 다음에 bound, 묶인, 향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바인드의 PP죠. 바인드의 PP죠. 묶다, 향하게 하다. 이게 사실 맥락상 바운드는 제약에 묶여있지 않아요. 묶다 바인드 맞습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가 그 지하철 방송을 예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The train bound for 인천. The train bound for 인천. 인천으로 향하는 기차. 지하철에서 많이 나온 방송이지. 그래서 bind, bound, 묶인, 향하는, 지향하는, 속해 있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me. 얘는 참 이런 수수께끼를 내고 싶어. theme은 구 노트잇 버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노트잇을 1일 1회독 한 사람이라면 theme이 몇 번 동사? 3번 동사. 3번 동사라고 하면 또 3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전형적인 5형식 동사죠. 네. 21번 갈게요. The smart camera picture of perception.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보통 이제 중반이나 후반에 밑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초반은 거의 잘 안 나오죠. 자, 대입학의 최신 경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대입학의 최신 경향. 대입학은 키워딩 그대로 갑니다. 20번부터 24번을 푸는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강약에서 강이 초반에 3번 또는 4번 반복될 때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글 쓰니까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가 또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 그것이 바로 키워딩이라고 했죠. 자, 대입학의 최신 경향이 뭐냐? 키워딩까지 하고 최신 경향은 이 밑줄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방향성을 인지해야만 이 매력적인 선택지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나온 문제다. 자, 키워딩 가볼게요. 해석하지 마. 뭐 스마트 카메라 픽처 오브 퍼셉션, 이걸 직역하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스마트 카메라의 사진, 인지의 스마트 카메라 사진이 뭐야? 차라리 밑줄은 X가 되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미스테이크야. 정해졌지, 방향성.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이제 키워딩이라고 하면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 대한 글쓴이만의 버전, 글쓴이만의 생각, 이게 이제 키워딩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물론 대다수의 지문은 어떤 패턴으로 간다고 했어? 예를 들어 키워드가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키워드를 내려놨어. 그럼 그 문제를 보통은 해결을 한다고 했죠. 이게 전형적인 키워딩의 패턴이거든. 근데 얘기했다시피 기왕 이제 문제제기로 예를 들었으니까 문제제기를 했으면은 해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글의 후반부까지 글의 맥락을 보자면, 이때는 해결됐으니까 결국은 긍정적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겠지. 근데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면 여전히 이제 문제의 원인만 분석했지 해결된 게 없잖아. 그치? 그럼 문제가 있는 상태로 끝난 거지
그럼 당연히 글의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로 남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글이 해결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줄이 어디 있는가. 즉, 봐봐. 지금은 어디 있어? 실수라고 했으니까 X는 뭐가 돼야 돼? 설사 이 글이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야. 정말 이 상식적이고 적당한 해결책이 이 글에서 제시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줄은 여전히 뭐야? 문제 제기라는 거지. 여전히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was a big help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는 이 자리에 해결책이 나오겠지. 비록 그 글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쭉 분석해 놓은 다음에 해결책이 뭐게 이렇게 추론 방식의 문제는 안 나와.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지 알겠지. 어떻게 보면 심플해. 밑줄이 해결책이냐 아니냐, 문제냐 해결책이냐.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얘는 흑백 논리로 봐도 돼. 대입학만큼은 흑백 논리로 봐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얘가 실수예요. Despite its intuitive appeal. 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것의 직관적인 appeal, 매력에도 불구하고,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perception. 자, 올바른 방법. 이거 되게 애매한,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죠. Think about perception. 인지에 대한 올바른 생각법은 is not, 괄호 버려, is not as, 이제 비동사 뒤에 as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어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as 전명구는. 자, 근데 not이죠? 까먹지 말고. 인지에 대한 올바른 사고법은 그냥 인지라고 하자. 인지에 대한 올바른 사고니까 올바른 인지잖니? 올바른 인지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런 과정이 아니야. 그 과정은 뭐야? That runs primarily from the eyes and other sense organs inward. inward는 이제 부사어니까 괄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아직 키워드를 모르지, 그지? 자, 그리고 not이 나왔으니까 아니야. 올바른 사고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문제가 될 확률이 높겠지. 왜냐하면 올바른 사고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분명히 올바른 사고가 뭔지는 뒤에 한번 나올 것 같거든. 진짜 올바른 사고가 뭔지. 근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초반에 이런 건 아니야, 라데이 법비의 형식을 취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Nor is the brain. 자, 그리고 요거 예전에 희영이가 이거 필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nor 뒤에는, 그러니까 nor는 또는 nor neither, 그 다음에 so, 이 세 개는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동의의 표현이라고 했죠. 단 so 뒤에는 긍정의 동의의 표현. 어지러웠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no하고 neither는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일 때 그 부정문에 대한 동의의 표현. 부정문이죠. Nor is the brain. 뇌도. 자, 이제 이게 부정어기 때문에 도치가 된 거야. ever, just 둘 다 부사니까 날려. 뇌도 부정문이야, 있지마. 부정문으로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좀 또 걱정이 돼.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겠네요. 아이 참. 자, I don't sleep. 좀 쉽게 가보자. 나 잠 안 자. Neither do I. 나도 안 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앞에 부정문이었지? 올바른 인지법이란, 올바른 인지란 이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과정이 아니고 그 과정은 운영돼. primarily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from the eyes and other sense organs. 그러니까 눈 같은 눈에는 의미 두지 마시고 다른 신체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신체 기관들이 primarily 어떻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지라고 얘기하진 않아. 마찬가지로 nor 뇌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아. 참을성 있게 for sensory information to arrive. 자, 도착하는 건 정보겠죠. 그 감각의 정보가 도착하기를 그대로 기다리는 건 아니야. 자, 이제 충분히 낫에 대한 정보는 많이 2번이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올바른 사고란, 올바른 인식이란 이런 게 아니야. instead. 자, 이제 나왔습니다. 뭐가요? 대체의 역접이 나왔죠? 앞에 부정 표현 실컷 봤죠?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건 말이야. anticipating이야. 뭐야? 예측하는 거야. 뭐를? The sensory information. 감각의 정보를 예측하는 거고 분사구문 using everything. 다시 올바른 예측이란 올바른 예를 들어서 이제 앞문장 올바른 방법이 됐든 아니면 뇌가 됐든 간에 인식은 곧 뇌니까 굳이 이거를 별개의 키워드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자, 뒤에 마지막으로 키워딩 하기 전에 일단 키워드부터 공통점 봤죠? 세 번째 문장까지 인지 아니면 뇌라고 해도 돼. 어차피 뇌가 하는 일이 인지니까. 그럼 이 뇌에 대해서 글쓴이가 뭐라고 했지?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 이게 낫이지? 올바른 인지는 이런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1차 감각이 아니야. 또 정보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 여기까지 우리 읽었지? 그럼 뭔데? 올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데? 예측이야. 올바른 인지란 정보를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사용해. 알고 있는 모든 걸 사용하는 거야. 패턴과 오브젝트에 있는. 자, 그리고 밑에 그 하이픈부터 보면은 이제 앞뒤가 똑같다는 얘기긴 한데 어디 뭐 트위터링 사운드 오브 배가 저시 새가 뭐 지저긴다든가 트위터 한다든가 아유 휘파람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읽어보면은 that all too frequent intrusion 요거 기본어휘예요. intrude 알지? intrude 침입하다 침략하다 invade하고 매우 유사한 동사죠. 예를 들어 이제 전화의 진동이 막 자주 방해해 자주 끼어들어 and the organization of the various objects on my office desk. 밑줄친 부분들이 전부 뭐예요? 구체어휘들이죠. 날리세요. 별개의 문장이어도 이렇게 하이픈 뒤에 안 나와도 날릴 줄 알아야 됩니다. It is also making constant use of active body, moving head, eyes, and limbs in ways that harvest new and better information. 까지 also죠? 나열이야. 과감하게 날리세요. 왜? 어차피 읽어봤자 앞문장하고 정확히 주제를 공유할 테니까. 마무리. Instead of being a passive receiver and processor of sensory information. 자, 우리가 아까 이미 instead 봤죠? 여기 있는 instead와 여기 있는 instead of의 차이가 보이지? instead는 앞문장의 앞문장의 잘못된 정보를 뒤에서 바로 수정해주는 부사거든?
근데 instead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선생님이 A라고 할게. A를 쓰고 그 다음에 또 B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수정되어야 되는 정보야. instead는 A가 앞에 있거든. 근데 instead of는 A와 B가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instead of, 그러니까 instead of 뒤에 나오는 애는 수정되어야 되는 정보, 잘못된 정보지. Being a passive receiver and processor of sensory information, 이게 수정돼야 되는 애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 뭐 하지 마? 패시브 하지 마. 너 간접적으로 하지 마. 소극적으로 하지 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Brain like that is a tireless predictor and a skilled and active interrogator of its own sensory stream. 자, 별개로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전이 정말 완전하게 불일치하는 문장이죠.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다. 왜? 나의 지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니까. 자, 가보자. 뇌야, 뇌. 뇌는 그럼 이제 여기서 being a passive receiver는 수동적인 이 감각 정보의 수용자 그리고 처리자가 되는 대신에 누가 되는 거야? 얘지? 주어 없지? 분사구문이잖아. 그럼 당연히 주절에 있는 주어하고 똑같은 애야.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 잠깐 멈추고 구조 분석 스스로 해보고 선생님 해설하는 거 봐. 잠깐 멈춰. 구조 분석하고 다시 열어주세요. 자, 생각해봤지? brain 이거 되냐? 해석해봐. brain은 프리딕터야. 딱 맞아 떨어지지? 왜? 아까 뭐야? 브레인이 뭐야라 그랬어? 올바른 인지 방법은 뭐라 그랬어? 예측하는 거라 그랬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판단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인지법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like that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또 like that이 나왔으니까 that은 관계대명사고 그럼 선행사가 뭔데? 뇌야? 뇌야? Like that is a tireless predictor and a skilled and active integrator of its own sensory stream 까지 보면 네가 만약에 대절을 관계사절로 보면 뭐 그래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에 관계대명사로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예 주절의 주어가 사라져버렸지? 없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즉 그와 같은 올바른 그와 같은 요건 제가 의역을 좀 한 겁니다. 올바른 뇌란 인지적인 뇌란 뭐다? 지치지 않는 예측가야. 그리고 뭐야? skilled 능숙하고 active 활동적인 integrator 질문자야. 스스로 정보에 대한 흐름을 질문할 수 있는 질문자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녀석이야. 자, 그러면 키워딩 밑줄이 아까 뭐라 그랬어? 문제제기라고 했지? 그럼 키워딩 그대로 대신에 방향성만 정확하게 좀 얘기하자. 마이너스죠. 이 중에서 마이너스 찾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특징 이 뭔데? embed 들어가 있지, 박혀 있지, 뇌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도 이 특징이 무슨 특징인지 모르지. 여기 있네. 인지를 강화하는 특징이지. 강화라는 말 자체가 키워드에서 매우 벗어나 있죠. 2번 The myth 신화지, 거짓이지. 거짓이 뭔데?
that brain make constant sensory prediction. 야, 얘들아. 여기까지만 보면 정확히 맞지. 뇌가 끊임없는 이 감각적인 예측을 한다라고 했지. 근데 그게 뭐야? 거짓이잖아. 미스 때문에 이 키워딩이 완전 어긋나 버렸죠. 3번. Image of perception. perception은 과정이야. 무슨 과정이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과정이야. 오, 3번. 땡. 왜? 방향성이 완전 반대로 돼 있잖아. 이건 해결책이지? 4번. The theory that perception. 이론이 뭐냐면 인지란 뇌 다이나믹 역동적인 활동이야. 지나치게 넓죠. 키워딩이 전혀 안 돼 있죠. 5번 아이디어가 뭔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senses 감각이 passively 수동적으로 감각이 포착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그대로 포착해. 그게 뭐예요? 1차 감각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There is nothing novel.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것도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새로운 것이 없다가 뭐야? 당연하다는 얘기죠. 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없어. 당연한 얘기야. 맞는 말이야. About the notion of the mind and body. 신체와 몸의 개념? 뭔 소리야? 전혀 이해 안 되죠. 개념은 추상명사지? 그럼 동격의 처리는 당연히 뭘로 해줘야 돼? being linked죠. 자,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볼게. 새로운 것은 없어. 뭐에 대한 새로운 개념? being linked. 아하. of 뒤에 명사는 동명사. 중간에 끼어있는 명사는 뭐야? 의미상주어. being의 의미상주어. intricately. 내재적으로. 해석 안 되면 부사는 과감하게 버려도 돼. 내재적으로. 필요 없어. being linked. 자, 앞에 주어. 신체와 몸은 뭐라는 거야? 미안. 마음과 신체는 linked. 연결되어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울 게 전혀 없어. 마음과 신체는 연결된 게 맞아.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읽어봤는데 좀 높아지면서 읽어봤는데요. If anything 뒤에는 완전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반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만 읽어볼래? 한 10초 줄게. 읽었죠? 자, 이따 치더라도 부사절 버려. 자, 키워딩 미리 쳤습니다. 신체와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당연한 얘기야. If anything, 이따 치더라도 what is new is the belief. 새로운 것은 뭐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야. 중간에 부사어 버려. belief란 that they are separable.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 둘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치더라도 새로운 건 뭐다? 그 둘이 분리가 가능하다. 얼핏 보면 완전 반대 논리가 연속으로 나온 것 같죠? 자, 실전에서는 아마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혹여라도 얘하고 내용이 다른데? 그럼 누굴 버려야 돼? 주절 버리는 거야. 미안. 부사어 버리는 거야. 뒤에 동격 버리는 거야.
traditional healing practices the world over, while lacking the wondrous technology and scientific know-how developed in the West, having long understood this unity in complexity.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 수일치. 동사 누구야? 얘지? have long understood지? 주어 다시 미안. 중간에 while 부사절 끼어 들어가 있지? 그럼 봐봐. 앞에 traditional healing practices the world over까지 봤을 때 누가 주어 같냐? having long understood의 주어가 누굴 것 같아? 겉모양에 현혹되지 마.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 얘들아. 일단 제외해야 되는 건 누구야? 이거지. 왜? 왜 얘들아?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순간 여기서 분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리고 봐봐. 해보지. 그럼 최소한 단수는 주어가 안 돼. 해보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전통 치료 관습은 야, 요거 성재가 한번 대답해 줬으면 좋겠네. 명사가 문장 밖에 있어. 그럼 뭐야? 동격 아니면 부사어죠? 동격 될 거 있니? 세상 앞에 물리적인 공간이 있니? 없지? 그럼 뭐야? 장소죠.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전통 치료 관습은 이해했지? 뭐를? This unity,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통합된 implicity, 이 내재성을, 즉 신체와 마음 간의 관계를 뭐 하고 있어? 이해해왔단 말이야. 이해해왔죠. 그래서 얘는 키워딩이 굉장히 빠르게 됐습니다. 키워드 신체와 마음의 관계. 키워딩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불가분, 절대 떨어질 수 없음, 연결됨. 그래서 얘도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3번 볼게요. 얘도 미리 좀 적을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주제 유형 3점.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메가스카이의 또 이렇게 쓰니까 또 자화자찬 같네요. 메가스카이의 영보쌤에게 배운 학생들은 오히려 3점짜리 23번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졌습니다. 왜?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키워딩을 해야 해. 맞아. 키워딩 하는 거 맞아. 근데 주제 문제는 그 키워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 어떤 특정 표현이 나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쓴이가 가진 생각의 중심이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의견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제 남북 전쟁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야. 미국에서. 그럼 나는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내용을 23번에 막 구구절을 써놨어. 근데 23번의 제목을 보니까, 주제를 보니까 선택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노예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 저 어떤 입장이야?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나의 입장.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23번 문제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 무엇에 반대하고 무엇에 찬성하는지가 바로 그 글의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옳고 그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23번 문제에서. 아시겠죠? 자, 키워드 한 개 가보겠습니다. Some sports commentator. 자, 어떤 스포츠 해설가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대절부터 가자. When sports becomes business, it loses its most important quality.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봐. 가장 중요한. 스포츠가 비즈니스가 되면 어때? 중요한 퀄리티, 중요한 특징들을 뭐 한다고? lose, 잃게 됩니다. 문제 제기. 그대로 나왔어. 키워드는 스포츠하고 비즈니스일 거고 키워딩은 뭐야? 두 개 같이 하면 안 된다지. 함께하면 중요한 특징을 스포츠에서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중간에 예시 날리시고요. 스포츠 마케터. 자, 키워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죠. 자, 키워드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 상업화. 자, 스포츠 마케터 who accept the view that sport has been emotional resonance missing in most of other products and is additionally framed by a plethora of rules and ethical standards tend to believe that managing sport is a difficult task. 자, 말 진짜 너무 길다 얘들아. 결국 누가? 스포츠 마케터가 누구야? 스포츠랑 비즈니스를 합친 사람이지? 운동을 파는 사람이니까, 그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서부터 마지막 북미구조 보이죠? 스탠다드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관습이 do not translate easily to sport. 이제 키워딩 하자. 스포츠하고 비즈니스를 결합을 못해요. 그 둘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함께하기 힘듭니다. 23번 같은 문제에서 우리가 강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키워딩만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골라도 고를 게 없어. 뭐밖에? 여기 봐봐. 얘밖에 없잖아. 이게 3점이라고? 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못 봐. 키워딩의 중요성이 아니라 글을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읽고 그러면 이 정도가 이 화자가 의도하는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해서 쓴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뭐야? 옆에서 잘 직접 너의 눈으로 확인을 하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 선택지의 난이도만 좀 높습니다. 요거는 제가 선택지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아마 다들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에서 좀 막혔을 것 같아요. 자, 2번 다시 읽어볼까? Why we get stuck in the dilemma of value. 삶의 가치의 딜레마, 모순에 우리가 왜 갇혀있지? 4번. The enrichment of experience transcends position. 키워드가 정확히 나왔죠. 마찬가지로 24번도 키워딩이 정확하게 언급된 선택지는 마지막 4번밖에 없습니다. 2번 읽어볼래? 아까 읽었나? 왜 우리가 삶의 인생에 있어서 딜레마에 모순에 빠지게 될까? 무슨 모순? 모순이 뭔데? 문장 중간에 나오겠지만 다들 읽어봤겠지만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는 배양하자.
좀 멀리하자. 이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철학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해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